2015년 2월 50일 강남구 도곡동의 한 빌라 앞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2시.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88세 안모 할머니는 평생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분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이웃 주민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두 사람은 함께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2015년 2월 25일 수요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빌라 단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이곳은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 부동산 가격은 높지만 동네는 여전히 옛날 정취를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88세 안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부동산만 30억 원 상당. 서울 곳곳에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죠. 하지만 할머니는 화려하게 사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유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셨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절대 늦지 않으셨고 전화는 항상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할머니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소유하고 계신 건물 중 하나를 매각하기 위한 계약 상담이었죠. 할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이 약속을 기다리셨습니다.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셨고 전날 밤에는 김 씨에게 전화까지 하셨습니다. 내일 꼭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깜빡하신 건가? 아니면 몸이 안 좋으신가?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집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집에 사시는 이웃 주민이 다가왔습니다. 7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김 씨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며칠째 인기척이 없어요. 그리고 냄새가 나요. 김 씨와 이웃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쓰러져 계셨습니다. 이미 숨을 거두신 지 며칠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손목은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강남경찰서 강력팀이 급파됐습니다. 사건 현장을 본 형사들은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도살인 사건이라면 현장은 난장판이 됩니다. 서랍이 뒤집히고 장롱이 열려있고 물건들이 흩어져 있죠. 하지만 이 집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할머니가 드시던 차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안방 화장대 위에는 금반지 3개, 금목걸이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500만 원은 촉히 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이걸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더 기묘한 건 지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핸드백 안에는 지갑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120만 원, 신용카드 4장, 통장 2개,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범인은 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강도가 아니었단 말인가요? 경찰은 즉시 통장 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사건 전후로 이상한 출금 내역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빼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할머니를 죽였을까요? 형사 한 명이 현관문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문틀에 파손 흔적이 없었습니다. 잠금 장치도 멀쩡했습니다. 창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범인은 정문을 통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문을 열어줬다는 뜻입니다. 범인은 할머니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집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침실 벽에 걸린 달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15년 2월 달력. 그리고 그 안에 빨간 펜으로 적힌 글자가 있었습니다. 2월 11일. 도둑. 형사 박모 경위는 달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2월 11일. 사건 발생일로부터 정확히 2주 전. 빨간 펜으로 크게 적힌 한 단어 도둑.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경찰은 즉시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증언을 듣게 됩니다. 아, 그날이요? 기억해요. 밤 10시쯤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도둑이야. 도둑 들었어. 하고요. 2월 11일 밤 10시. 할머니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이웃이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현관 밖에서 떨고 계셨습니다. 복면 쓴 남자가 들어왔어요. 제가 잠들려는데 갑자기.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이랬습니다. 밤 10시경 할머니는 침실에서 잠들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나가봤더니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88세의 할머니가 복면 강도를 향해 맞섰습니다. 할머니는 남자의 복면을 잡아당겼습니다. 얼굴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남자는 놀라 뒤로 물러났고 할머니와 잠깐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다 남자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이웃들이 뛰어나왔을 때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CCTV도 없었습니다. 골목길은 어두웠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별일 아니에요. 도둑이 그냥 도망갔어요. 신고하면 번거로울까봐요. 하지만 할머니는 무서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현관문 잠금 장치를 3개나 더 달았습니다. 밤마다 불을 켜놓고 주무셨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자 점점 더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2주 후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복면을 벗고, 이번엔 할머니가 문을 열어줄 만큼 아는 얼굴로. 하지만 2월 11일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더 깊이 조사하자 더 오래된 이야기가 드러났습니다. 2014년 11월, 사건으로부터 약 3개월 전, 할머니는 이웃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요즘 누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 무렵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은행을 다녀오는 길, 시장을 다녀오는 길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 돌아보면 아무도 없지만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집 앞 골목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11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밤 11시쯤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골목 어귀에 남자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담배도 안 피우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할머니 집 쪽을 보고 서 있었어요.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이웃이 다가가자 남자는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키는 170cm 중반, 마른 체형,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남자는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항상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할머니 집 근처 골목에서 서성였습니다. 마치 집안을 관찰하는 것처럼. 할머니는 점점 더 불안해하셨습니다. 현관문을 3번씩 확인하셨습니다. 창문 커튼을 항상 닫아두셨습니다. 밤에는 TV를 켜놓고 주무셨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할머니는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나이 들어 그런 건가? 혹은 신고해봤자 달라질 게 있을까? 혼자 사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듯이 할머니는 혼자 버티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월 11일, 그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면을 쓰고. 할머니는 그날 복면을 잡아당겼습니다. 얼굴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할머니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얼굴로. 할머니가 아는 얼굴이었을 겁니다. 경찰은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할머니의 통화 기록, 계좌이체 내역, 지인 명단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CCTV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는 불분명했습니다. 금품 동기도 없었습니다. 원한 관계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할머니의 손톱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피부 조직이 발견됐습니다. 2월 11일 복면 강도와 싸우던 그 순간, 할머니는 남자의 복면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의 얼굴이나 목 부분을 핥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할머니의 손톱 밑에는 그 남자의 DNA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려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진실을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끝내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지인 중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주변 골목을 서성이던 남자의 정체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그 DNA는 지금도 쿡가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범인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DNA 정보가 등록되는 순간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지켜낸 그 증거는 언젠가 정의를 가져올 것입니다. 88세 할머니, 30억 자산가,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분, 혼자 사시면서도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하셨던 분, 그런 분이 자신의 집에서 아는 사람의 손에 이렇게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 어딘가에 그 남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싸우셨고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언젠가 그 진실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15년 강남 도곡동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보가 있으시거나 당시 이 동네에서 수상한 사람을 목격하신 분이 계시다면 강남경찰서나 저희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사건 그날 이후는 잊혀진 사건에 다시 불을 밝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찾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건에서 뵙겠습니다.